탈출 개시! 경찰의 새벽 작전이 시작됐다. 작전명은 102. 야당 당사에서 3일째 농성 중인 YH 무역 여공들이 타깃이었다. 저는 그때 너무 놀라갖고요. 정신을 잠깐 잃었어요. 정신을 잠깐 잃고 막 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뭐 그 경찰들 2,000여 명이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고요. 여공들의 숫자는 180여 명. 나이라고 해봤자 평균 20살 남짓이었다. 폐업한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감행한 신민당사 농성.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며칠 밤낮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웠다. 하지만 공권력을 앞세운 진압 앞에 여공들은 너무나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한 사람한테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달라붙으니 저희들은 반항을 할 수도 없었죠. 그 당시 때는. 반항을 할 수도 없었고 달랑 그냥 들려서 내려서 이제 나갔죠. 폭력과 절규가 지나간 다음날 아침, 남은 것은 여공의 죽음이었다. 김경숙, 22살 봉제직공. 그러나 한 여공의 소리 없는 죽음은 유신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었다. 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일명 유가협이라 불리는 이곳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열사들의 유가족들이 모여 열사들의 정신을 기리는 곳이다. 우선 제가 이 다음 회의를 언제로 할까 이거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싶어요. 지난 86년에 구성됐는데 현재 회원 108명에 이른다. 제야 인사, 의문사 희생자, 학생 열사 등 민주화 과정에서 큰 족적을 남겼거나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열사라 칭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이른바 노동열사다.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했던 전태일. 그런데 전태일의 바로 옆에는 한 여공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YH 사건 희생자 김경숙이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 태일이 죽고 나서 나는 항상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 참, 어떻게 한 사람으로 끝나지 또 죽고 죽는데 참 마음이 안 됐다. 퇴근 시간을 앞두고 회사 정문에 걸려진 폐업 공고는 김경숙의 죽음을 부른 YH 사건의 시발이었다. 지난 3월에도 폐업 공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 이번 결정은 회사 측의 최후 통첩이었다. 공장엔 이미 관리 직원들은 모두 떠나버리고 여공들만 남게 된다. 기숙사엔 물과 전기마저 끊어버렸다. 기숙사에서 계속 농성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풀려는 의도도 있었겠죠. 그걸 뭐 음식물이라든가 물을 단수하고 단전을 하게 되면은 해체가 되지 않는가. 하지만 공장을 떠나는 여공은 아무도 없었다. 대신 그들은 편지를 썼다. 당시 YH 노조의 간부였던 김경숙도 광주에 있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다. 글도 제대로 모르는 어머니 앞으로 편지를 쓰기는 처음이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 YH 무역은 굉장히 큰 회사랍니다. 돈 많은 회장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없고 사장들은 자기들만 잘 살겠다며 지금 우리 근로자들을 버렸습니다. 회사 문을 닫겠다며 폐업 공고까지 내버렸답니다. 그러나 저희 근로자들은 비록 힘은 약하나 하나같이 똘똘 뭉쳐 투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엄마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회사의 사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쁜 사람이어서 어떤 일을 꾸밀지 모르니 내 편지가 아니면 그 어떤 편지를 받더라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사들이 찾아가고 지금 당신 딸이 지금 아주 위험한 데 가입이 됐다. 공산당에 가입이 됐다. 뭐 이러니까 뭐 부모들이 깜짝 놀래기도 하고 뭐 그래서 뛰어와가지고 뭐 끌어내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편지 쓰기를 마친 경숙은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썼다. 그때 제가 이제 그 혈서를 안 써도 우리의 결의나 의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김경숙이와 그 조원들의 얘기는 이런 것을 오히려 좀 우리의 의지를 사회에 다른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만큼 절박하다라는 거를. 하지만 공장 내부에서의 투쟁은 외로운 메아리에 불과했다. 경영진마저 버린 여공들의 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언론이 무슨 뭐 말 한마디 했습니까? 무슨 뭐 광릉에서 큰 학생가 한 마리 죽으면은 무슨 뭐 신문에 사회면에 탑으로 났지만 여성 노동자들 뭐 굶어 죽고 뭐 공장에서 이러다가 죽고 뭐 손가락 잘리고 이거 한 줄도 보도 안 했어요. 온 사회가 침묵이었어요. 벼랑 끝에 몰린 여공들이 선택한 마지막 수단은 신민당사 점거였다. 1978년 12월 제10대 총선에서 신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여당보다 높은 득표율로 제1야당에 올랐다. 이듬해 5월 신민당은 전당대회에서 김영삼이 총재에 당선되면서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그런 생각도 했죠. 신민당사에 가도 금방 끌려날 거다. 그럼 신민당사에 가서 끌려나면 우리가 어떡하겠냐. 그래서 거기서 그냥 우리는 못 나간다고 버티자. 이런 각오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8월 9일) 아침 YH-50 187명은 일제히 신민당사 진입에 성공한다. 4층 강당에 모이던 여공들은 모처럼 기쁨에 젖어 흥분했다. 당시 김경숙은 노조의 조직차장이었다. 그 과정에 김경숙이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람들이 새로운 장소에 갔으니까 사람들이 이탈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혹시 우리를 또 뭐 이렇게 엄해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지는 않을까, 이런 측면을 전체를 관리하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대오를 재정비한 여공들은 구호를 외치며 농성에 들어갔다. 정당의 당사가 여공들에 의해 점거된 것은 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이었다. 신문들은 그날 석간부터 큰 활자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목표했던 거를 달성했다. 정말 우리 억울한 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을 한다. 이래서 너무나도 그 기사를 보고 정말 기뻐서 울었어요, 저희들은.